저만 너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고 사심을 가득 채우는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도 질문하실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분 계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말씀해 주셔도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 여기 우리 이쪽에 오신 분들께 일단은 좀 여기 소개를 누가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이 여기 왜 오셨고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대화는 같이 해야 대화니까 한 분이라도 좀 손을 들고 오늘 왜 오셨는지 어떠셨는지 이런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마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태원 참사 벌어졌을 때 정말 저는 김종대 시선집중 매일 보면서 매일 가족들 이야기를 들은 시간,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을 읽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때 다른 일을 좀 제껴두고라도 오롯이 이 시간에 좀 도와주고 싶다, 내가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할 일이 없을까, 같이 옆에 맨날 며칠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그랬지만 딱히 정말 시민단체들이 많이 연대를 하고 있었고 딱히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이제 요구될 때 적절히 이렇게 결합을 한 적은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태원 참사는 계속 잊지 않고 기억이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오히려 청춘들의 그 아픔을 오히려 내 아픔처럼 더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전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좋고요. 저는 지금 특별법을 어렵게 지금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그전에도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 특별법 만들어져도 진상규명이라는 게 제대로 안 되고 여전히 가슴 아픈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지금 우리 가족들의 마음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좀 생각하는 거, 걱정되는 것이 있거나 또 우리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여튼 현주쌤이 저희들 마음을 너무 대변해가지고 궁금한 것들 하나하나 풀어냈기 때문에 사심을 채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대변해서 들었긴 했는데 그래도 특조법 이후에 상황 그리고 어떻게 가족들은 또 행동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들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법 통과되기 전에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1년 동안 모든 할 수 있는 부모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 행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정치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나 뭐 야당들이 우리 편이라고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지만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은 한 발짝도 안 움직여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눈밭에서 오치투지를 해야만 유가족들이 밖에서 저렇게 오치투지 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를 가지고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설명하면서 도와줍시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삭발을 해야만 또 한 발짝 나가고 단식을 해야만 한 발짝 나가고 그렇게 1년을 싸워왔는데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것을 저희가 많이 양보를 했죠. 그나마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특조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거를 국민의힘에서는 자기 사람으로 심으려고 했는데 국회의장 몫으로 달라. 국회의장이 그래도 야당 사람이니까 그거 하나를 얻고 좀 양보를 해서 일단은 통과를 시킨 거고요. 근데 참 그 1년을 싸워서도 안 된 것들이 통과시키는데 하루 20분 걸리더라고요. 저 정치라는 게 참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해달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여야 합의가 되니까 딱 20분 만에 통과를 시키더라고요. 참 무섭다. 그런 생각을 했고 특별법이 지금 통과된 다음에 이제 그런 우려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제대로 세월호도 아직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까? 근데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번에 구성된 특조위는 그 전에 세월호 같은 경우는 여당 쪽 사람들이 조금 특조위 활동을 못하게끔, 특조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못하게 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그런 저기 표현들을 하는데, 이번에 구성된 여야 분들은 나름 괜찮으신 분들이고 협조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보시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 이 특별법에 대한, 여기서 저희가 이 9가지 제안을 진정 1호를 제출을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되게 단순한, 이태원 참 되게 단순한 참사예요. 누가 지금 이제 뭐 마약 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온 그 라인에서 어느 한 군데서만 뚝이 무너지면은 쉽게 이 진상이 드러날 수 있는 참사라고 생각을, 이게 뭐 세월호처럼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아니고 이게 단순하게 이 많은 인파가 모이는데 왜 예방 대책을 안 하고 마약 저기로만 몰고 가려고 아무런 저기를 안 하고 했는지, 그런 것들 몇 가지만 잡아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렇게 복잡한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뭐 해남부 장관, 그다음에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결정 쭉 내려오는 라인에서 지금 이제 이상민만 버티고 있는 거죠. 저희 윤석열 정권의 사나이 버팀목으로 실체장도 장관으로 지금 아직도 데리고 있는데, 책임져야 될 사람이 저희가 항상 요구했던 건데, 그 밑에서 뭔가 하나만 터지면은 되게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건데, 저희가 왜 한 발짝 한 발짝 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물러날 때까지 계속 특별법을 통과를 안 시키면 이 증거라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럴 때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싸우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잘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 의원 하고 있는 사람들. 저는 의견이 좀 달라요. 의견이 좀 달라서. 우선은 이제 그 특조위가 잘 되기를 저희가 지지하고 그리고 지켜보고 해야죠. 그리고 저는 그 특조위에서 지금 이제 시행령하고 예산안 때문에 아직 한 걸음을 못 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우선은 제일 빠르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그 제한된 예산안들이 잘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특조위 홈페이지가 있어요. 보시면 온라인 제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너무 한정돼 있고, 또 이제 정부 기관들에게 물론 그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해달라고, 그 제 자료를 폐기하지 말라고 그 공문을 보내고 하기는 했지만, 얼마나 그게 지켜질지, 나중에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보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태원 참사 현장에. 지금 생존 피해자가 193명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들은 그게 증빙 서류를 내서 그걸 승인 받은 사람들만 그런 거지,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렵지 않게 제보해 주실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그 당시에 참사를 재구성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황 오빠도 말한 것처럼 이제 마약 수사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때 마약 수사 경찰이 5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제일 중요한 그 경찰이 수행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생명 안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그것도 분명히 문제가 될 거고, 그들이 그 안에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조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조사가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지금 해왔던 수사에 비하면 좀 더 진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바라는 거는 이제 사례가 좀 전에 얘기한 내용 중에 내부 고발자가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좀 사건의 흐름이 달라지지, 수사의 흐름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계시는 시민분들도 이제 특조위가 가는 과정들도 좀 잘 지켜봐 주시고, 혹시 방향이 잘못됐거나 주변에서 제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좀 같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도 구로에 살고 있는데요. 그 할 말은 되게 많은데 그냥 짧게만 말을 하자면, 저는 이거는 이제 BCG북스 사장님이 여기 하신다고 해가지고 인스타 보고 왔는데, 저는 약간 보면서 약간 반대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신기했어요. 저는 좀 개인적인 거는 책에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어떤 분들이신가 해서 궁금하기도 했는데, 저는 제가 반대로 가족이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전 미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상은 씨도 미국 그 회계사 공부를 하셨다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3년 된 것 같아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상은이 아버님 어머니 보시니까 약간 좀 저도 되게 비슷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가지고 어린이집에 맨날 밖에 있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그때 집까지 데려가서 봐주시고 그랬었고 이렇게 울려간다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게 되게 좀 공감이 많이 갔었고, 특히 이제 저도 그런 걸 겪어보니까 아무래도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한테 가장 위로를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이제 부모님을 여인 친구라든지 이제 비슷한 환경에 이제 있는 친구들한테가 사실 제일 마음을 터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그 유가족분들의 단합이 엄청나게 그 연대가 위로가 많이 되셨다는 걸 저도 이제 느껴보니까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유가족이 서로 연락을 못하게 이제 뭐 일부러 그랬는지 진짜 뭐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못했다고 하셨을 때가 되게 슬프셨고 좀 참담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느꼈고, 저는 이제 아버지랑 거의 이제 바꾸셔서 교류가 거의 없고, 저도 외국에 너무 오래 있었어가지고 아예 뭐 거의 얼굴을 본 채 많지 살았는데, 이제 사진 아까 나오면 보니까 너무 화목하고 되게 이제 아버님이 되게 많이 사랑하셨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래도 상한 씨가 되게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고 크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제가 딸의 입장이었다면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추억이 없어가지고 사진도 한 장이 없거든요. 같이 찍은 게. 그래서 사진을 딱 보면서 정말 내가 딸이라면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딸의 입장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 마음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오는 게 조금 위로가 되시지 않았을까 봤는데, 제가 좀 더 큰 위로를 받은 것 같아서 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안타까워요. 사진이 별로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사진은 그래도 이제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사은이 동영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은이가 이제 한 2년 반 동안 최근에 공부하다 갔으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동영상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사진으로 보는 것도 고맙지만 이게 살아있는 느낌이 이제 드니까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한 게 뭐였냐면, 저희 시어머님이 제일 안 좋은 가족분 중에 제일 지금 안 좋으신 분이 시어머니세요. 그래서 시어머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갈 때마다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슬픈데 어머님한테는 말해도 모르시니까 하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울면서 같이 동영상 찍고, 그냥 어머니 보는 이제 말씀 잘 못하시는데
네, 그래도 계속 동영상을 찍어두면 그래도 살아생전의 모습을 나중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그랬던 저희도 기억이 있어요. 요즘에 잘 안 찍어요. 아까 영상에서 기억투쟁이라는 단어가 좀 되게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하려는 게 뭘까? 세월호 때도 그렇고 매년 저희가 구로에서 이 추모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월호 영화가 주로 그 시기에 나오잖아요. 그럼 같이 이제 대관을 해서 공동체 영화 상영을 하기도 하고, 그 이제 유가족 어머님들이 오셔서 어떤 때는 직접 출연하신 작품 있을 때는 저는 이제 배우 누구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이 활동을 지속하는 활동가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느 해에는 굉장히 작게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그 내년에도 해야 할까?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처음에는 세월호 참사 일어나고서 1, 2년, 3, 4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대관을 뛰어넘는 숫자가 신청을 하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대를 하셨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지역의 각 동마다 현수막을, 개인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각자의 이름과 문구와 이런 걸 넣어서 원하는 동에 걸어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뭐 구로동, 뭐 개봉동, 항동 이런 데를 다 다니면서 현수막을 쫙 걸었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렇게 굉장히 많이 연대하고 기억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참여자 수가 적어지고 하는 것에 굉장히 활동가분들이 너무 그 텅 빈 공간을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해야 할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론이 나지 않는 이야기인데 얘기한 건 한 사람이라도 온다면 우리는 해야 한다. 그게 지금 약간 불꽃이 약해졌어도 이거 계속 지속하면 다시 더 커질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매년 지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아까 영상에서 기억투쟁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오늘 온 우리가 기억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기억을 잊지 않고 1년 내내 이 기억을 가지고 살진 않지만 이맘때쯤이면 4월이면 10월이면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1년 중에 다른 날 하루라도 이태원 참사 관련된 영상이 나오거나 뉴스가 나오거나 강원에서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 단 한 번의 참여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다음에 참사를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이분들과 같이 연대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간다면 이분들이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나누시는 걸 듣다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금요일에 돌아오려면서 제가 처음 기록하게 된 분이 이제 창현 어머니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 어머니는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신자셨고 창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어머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범적이지 않은 일탈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근데 사실 일탈이라고 해봤자 좀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뭐 담배를 피우고 담배 피우게 학교에서 걸리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머니한테는 이게 너무 큰 일처럼 보였는데 참사가 일어나면서 그게 왜 그렇게 큰 일이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 참사의 유가족분들을 이렇게 만나봤을 때 후회가 없는 분들은 없으시더라고요. 미안함이 없는 분들 한 분도 없으시고 잘해줬으면 잘해준 대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못해줬으면 못해준 대로 가슴이 아프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창현 어머니는 이제 그 기독교 신자로서 이런 참사를 겪고 가장 소중한 걸 이렇게 잃고 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이게 나에게 도저히 풀리지 않는 어떤 질문이다 이런 말씀을 그때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10주기 즈음에 어머님께 그런 걸 여쭤봤어요. 어머니 그때 그게 내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하셨는데 그 질문에 답을 얻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머님이 확실한 답은 아니셨지만 본인이 그때 10주기 즈음에서 찍으셨던 그 다큐멘터리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가 그 3부작 옴니버스인데 아마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창현이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담배 피우고 어울리고 막 이렇게 했던 영상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게 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어머니께서 명확하게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셨지만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가치로운 존재일 수 있다는 걸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참사라는 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터부시하고 빨리 치워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막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보지 않으려는 공감을 하고 싶어도 보지 않으려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근데 저는 사실은 죽음을 품지 않은 삶은 없잖아요. 우린 다 죽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비극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참사 유가족들, 참사 피해자들이 알려주고 있는 우리의 어떤 사회에 대한 진실 뿐만 아니라 이 삶에 대한 진실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나눠주신 그 이야기 순간들이 그런 순간이었던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오른쪽에서 왔습니다. 사실 작년에 일주기 책이 나왔을 때 박희정 작가님이 저희 서점에서 뵀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작가님을 초면인데 붙잡고 막 사정을 했었어요. 나는 이 자리가 너무 의미 있고 이 자리를 만들고는 싶은데 도저히 진행은 나는 못하겠다. 유가족분들과 대화를 나눈다는 게 나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작가님께 그래서 무거운 짐을 넘기고 저는 이제 그 테이블 블레질만 하고 이제 앉아 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대화가 무리고 가면서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유가족분들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공감은 되는데 그 공감이 나도 너무 아프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는 내 생활에서 연대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작가님이 지금 방금 나눈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도 실천의 일환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기억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되게 비겁하다라는 죄책감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억을 하는 것도 크기와 상관없이 활동의 크기와 상관없이 의미 있는 실천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용기를 좀 얻었고 그래서 정말 비록 내가 누구와 어떤 실천과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고통을 겪는 우리 이웃들이 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세월호도 이태원도 저처럼 사실은 공감 자체가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함께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작년에 그 자리가 어딘가 기록에 남아 있었나 보죠. 그래서 저희 서점으로 리본하고 책자를 보내주셨어요. 우편으로. 그러셨어요. 선생님이셨구나. 네, 잘 받았고요. 네. 다음에 혹시 그런 거 보내시게 되면 착불을 보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착불로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김경숙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참사가 났을 때 바로 직후에 이제 저희 선배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죠. 지금 이제 연락해서 와 계시는데 이제 상은이 엄마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때부터 굉장히 이 참사는 남의 일이 아니구나. 너무나 가까이 다 있는 일이구나. 이런 걸 좀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기억이 지금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떻게 우연히 오신다고 했을 때 너무 사실은 반가웠어요. 얼굴은 뵌 적이 없는데 선배님을 통해서 이제 같이 공감을 했었던 그런 이제 마음이었어가지고 되게 오신다고 했을 때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오랫동안 봤던 것처럼 반갑더라고요. 그 소식만 들어도. 그리고 어쨌든
이런 기회에 오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 기억이라는 게 아까 이제 BCG 사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기억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일상적인 소통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오시는 계기가 됐지만 저는 그냥 많이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이 2년이 돼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냥 뭐 편안한 자리 마련해서 그냥 같이 소주 한잔 합시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일상적으로 교류를 좀 하면서 그 진행되는 상황이나 그런 걸 같이 좀 공유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픔이라는 게 혼자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는 참사를 당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건 같이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좀 서로 좀 힘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애 많이 쓰셨어요. 예, 여기 구로 시민센터에서도 아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선희 상은 엄마 선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그 전에 사가지고 사실 이제 다 읽진 않았어요. 읽진 않았는데 맨 뒤에 보면 그게 이제 투쟁 일지처럼 쭉 써 있잖아요.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이분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정말 뼈를 깎아가면서 한 발 한 발 진행해 왔는지가 쫙 있는데 내가 그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었거든요. 근데 내가 아는 우리 상은 엄마, 내가 아는 우리 상은 아빠 정말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걷는 거 좋아하고 산 좋아하고 정말 어디 내놔도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지 않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런 평범한 우리의 상은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투사로 변해가는 이 모습, 이렇게 투사로 변해가야만이 한 발 한 발 움직일 수 있다는 이 현실이 너무 참담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이 자리 이만큼 왔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참사에 이런 똑같은 과정이 다시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유가족 분들도 그렇고 그걸 지켜보는 많은 사람도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왜 이게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지,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마다 이렇게 유가족은 이렇게 힘들게 처절하게 투쟁을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평범하고 아름다웠던 이분들이 왜 이렇게 투사가 되어야 되는지, 이 투사가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또 뒤에서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분의 그 전의 모습들은 어땠는지를 생각도 안 하고 정말 평범했던 우리의 그냥 길거리에서 봤던 이런 모습, 이런 분이 이렇게까지 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정말 이태원 참사로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간절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줬으면 정말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게 있다라면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서 아 여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되는 우리가 뭔가를 해줬을 때 좀 진짜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현실적으로 구술 기록집을 많이 사주셔야 이제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기억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이태원 참사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막연하고 근데 단순하게 그 골목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보겠다는 건데 아까 작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창현 어머니, 수빈 어머니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사람의 얘기를 알고 나면 그래서 저는 왜 구슬집을 지금은 많이 사주시면 참 고맙겠고 아까 또 BCG 사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기억만 해주셔도 사실은 위로가 돼요. 기억만 해주셔도 위로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 가족들이 세월호 가족들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하은이는 사실 세월호 동갑 얘기예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고등학교 때 한 번도 못 갔는데 다른 분들은 또 많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SNS라던가 이런 거 작업을 잘 못하셔가지고 더 못 알리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라는 인스타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이번에는 홈페이지도 이제 오픈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생기면 가끔씩 기억나실 때 들어와서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때 같이 해주실 수 있으실지 한번 그렇게 기억해서 와주시면 감사하고 요번에 이전한 그 별들의 집에서 매일 보라 리본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시간 되실 때 그렇게 와서 도와주셔도 감사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기억하는 것 같긴 해요. 공감하고 기억해 주시면 그게 제일 큰 힘이 되죠. 거의 뭐 마무리 발언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아버님 마무리하실 거예요? 네. 말씀드리는 분이 네. 지난주 금요일날 제천 간디 학교라고 대안학교 초청으로 가서 이제 얘기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도 올렸었는데 아프고 자기 상처를 보듬고 해도 모자를 유가족 분들이 여기까지 몇 시간 걸려서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하는데 이런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너무 고맙다 이렇게 들어주려고 하고 함께 해주는 그 너무 중학생 초등학생부터 이제 고등학생 과정 한 130명 정도 되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뭐 불러주면 언제든지 오겠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항상 마지막 발언 이런 얘기를 해요. 159명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생명이고 사랑이고 행복 모든 게 우주고 하나가 사라지긴 했는데 그냥 아픈 사람은 기억으로만 남지 않고 빛과 어떤 희망으로 남기를 원한다. 그 159명 한 명 한 명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많이 그렇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리본을 당연히 달고 다녀야 될 것 같고 그게 보라색 리본, 노란색 리본 항상 핸드폰이든 가방에 달고 다녀야 돼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가족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해를 입지 않는 사람들이 떠들고 다녀야 그 사회가 좀 더 안전한 길로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미쳐야 내 말이 가다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름 이제 심신을 안정하면서 공부도 좀 하면서 말이 조리 있게 나가도록 공부하는 1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저렇게 사는 거 괜찮은데? 멋있는데? 이렇게 좀 봤으면 싶어요. 그래서 울컥하지 않고 얘기하고 싶은데 감정 조절은 아직 안 되거든요. 내년에 60인데 언제 철이 날까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표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세월호로 교훈 중에 하나가 내가 우리 가족이 소중하고 사랑하고 내 친구가 중요하고 이런 걸 말로 표현을 잘 못하고 살잖아요. 우리 사회가 조금 유교 문화라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아니잖아. 사실 사회가 안전해지지가 않아요. 평생. 그러면 언제 내 곁에 누군가 도시에 떠날 수 있는데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지금 이 마음을 옆에 고마워. 오늘 맞아서 고마워. 이런 표현을 해야 되고 오늘 반찬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 이런 거 하라고 난 요구도 해요. 남편한테도 하고 이제 애들한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더 살기가 수월하더라고요. 내 마음도 표현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얘기하고 하니까 점점 10년 동안 그거를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니까 참사로 아이들이 나한테 이런 선물을 줬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태원 참사가 터졌을 때 내가 당사자로 참사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냥 옆에 있어주겠다고 해갖고 다시 일어났나? 이런 미안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가족들이 더 힘들어해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더 열심히 싸웠어야 되는데 진상규명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또 이렇게 터졌구나. 왜냐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태원 참사에 그 나이가 된 거거든요. 세월호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아이도 그 나이지만 어쨌든 이런 정치적인 상황, 이런 사회적인 상황 이런 걸 조금 인지해 가면서 이 이태원 참사는 육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보다 진상규명이 어찌 보면 더 쉬울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수연 아버님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일요일마다 수연 아버지, 박수영 군 아버지하고 이제 구조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수연 아버지가 작년에도 그랬고 한번 가서 만나보고 싶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가족으로서 자신들이 놓쳤던 게 너무 많아서 참사 초기에 좀 더 유가족으로 지켜낼 거 그게 이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연락처 가르쳐 드리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이제 이런 구조 관련된 거나 이런 거는 그 직무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맡은 소속에 대한 그래서 직무 역할이 뭔지를 먼저 보고 그 역할이 너는 했니? 라고 이제 검찰들이 물어보면 너 이거 안 했니? 하고 책임을 물으면 그 다음에 오송도 그렇고 이태원도 그렇고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든 아니면 경찰청장이든 용산구청장이든 자기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는데 그걸 했는지를 물어봐 주고 죄를 거의 합당한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지 이 사회가 좀 더 안전하게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아시겠지만 밑에 사람들만 쳐내는 구조로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직까지는 통용이 됐다면 앞으로는 그런 사회를 좀 막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담벼락에 치밀에도 뱉으라고 했다는 말이 저는 생각이 나요. 우리는 좀 나약하고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거 문제 제기를 제대로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담벼락에 낙서해서 이태원 참사 제대로 지내면 해라 이렇게 써놓는 거는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으니까 화장실에 낙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라도 표시를 내놔야 그래도 국민들이 이렇게 아직 안 잊어먹고 있네? 이런 걸 알 것 같아가지고 그 말씀을 뒤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한테 나누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BCG 북스에서 책을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선생님 몇 권 남았어요? 5권 남았다고 합니다. 선착순 5분만 현장에서 가져가실 수 있는 행운이 있으시니까 가실 때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완판으로 오늘 하셔야 가실 수 있거든요. 도서관, 지역 도서관에 이렇게 희망도서 신청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연말이라서 아마 예산이 이게 끝나서 마감된 도서관들도 있는데 희망도서 신청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도서관에 이 구술집이 많이 보관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각 지금 다양한 동에서 오셨잖아요. 관심 갖고 일주기 책이 있는지 검색도 해보시고 없으시면 일주기 책도 이주기 책도 비치해달라고 계속 요청해 주셔야 이게 비치가 됩니다. 저도 요청을 했는데 한 군데서는 수용하고 한 군데서는 예산 쪽이 좀 응결하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비치하고 책도 구입 많이 해주시고요. 또 많이 구입해 주셔야 다음 책들도 나오고 또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으시니까요. 제 지인분들도 읽지는 못하시겠대요. 그래도 꼭 사야지. 못 읽어도 사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구입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가실 때도 꼭 구입해 주시고 주변 분들이랑 같이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읽기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만났던 우리 이웃이 된 가족분들의 그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오신 분들 마지막으로 또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거나 이 얘기 꼭 하려고 했는데
생각 안 나서 놓쳐서 못했다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들어보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책이 나오고 나면 항상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일단 SNS 매일 보거든요. 탈탈탈 텁니다.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보는데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어떤 분께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저희 책을 읽고 계셨대요. 근데 누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나 했더니 알고 보니 이제 그분이 유가족 중에 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말을 거셨다고 그랬나? 정확히 그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분께서 저 책을 누가 이렇게 읽고 있나 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다가 맞아요. 먼저 말을 거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뭐냐면 유가족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내 곁에 가까이 있었다는 걸 내가 처음 마주한 거고 이게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그분이 그 이후로 내가 이 책을 꼭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 책 그 사연과 함께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무슨 네이버 카페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카페가 뭔가 카페명을 보니까 1:1 이렇게 과외 알선하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솔직히 그런 곳에 이렇게 올리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시잖아요. 사람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면 이런 용기가 생긴다는 걸 사실 이 자리에서 오늘도 또 확인하고 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오랜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아픔을 외면하려고 하고 잊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렇지만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 그래야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함께 계속 지켜봐 주시고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행동하고 계시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길을 가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잊지 마시고 같이 사회를 바꿔 나가는 거에 손잡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이 구술집 읽을 때 사실은 저는 유가족이니까 여기 나오시는 분들을 다 알잖아요. 목소리도 그러니까 진짜 그분이 들려주는 것처럼 저는 막 이렇게 읽은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재밌어요. 너무 아프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한테도 아픈 내용만은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같이 함께 안전을 위해서 발전돼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들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들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늦게까지 들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주변의 사람들이 공감할 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공감하고요. 지하철 이동권을 위해서 전장현 투쟁을 할 때 그걸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인 우리가 그거를 공감하고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그분들의 이동권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참사를 겪은 유가족분들이 이렇게 용기 내서 목소리 내고 나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외면하는 게 아니라 같이 행동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말씀하신 대로 너무 행동 잘하고 계신 분들이지만 용기 내서 내 가족 한 명 더, 내 이웃 한 명 더 알리고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안전한 우리 편을 많이 만드는 것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역활동 오래 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이웃 언니인데 오늘 자녀 3분을 다 데리고 와주셨어요. 물론 뒤에 있는 아이는 저희 둘째 아들입니다. 남편이랑 같이 아이들이 굉장히 어릴 때 일어났던 세월호 참사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를 이 아이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기억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냥 우리만 알고 끝나지 않고요. 계속 이렇게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리고 참사를 막아내는 일들 굉장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SNS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책을 딱 찍어서 올려주고 많이 홍보도 해주고 해야
네, SNS상에 많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엄마 책 구입하셨으니까 꼭 찍어서 올리면 뭐가 다 SNS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팔찌 선물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발언해주신 분들 아시죠? 아예 한 분씩 선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작년에 오신 어머니께서 이 말 하셨어요. 너무 든든한 내 편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시다고 단체 사진 계속 간직하고 계시면서 힘들 때마다 보고 계신다는 말씀 전해주셨거든요. 저희 오늘 행사 마무리는 단체 사진을 찍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159명의 이제 저희가 이름을 다 알지 못하는, 외우지 못하는 159명의 희생자들의 얼굴과 이름이 있는 영상을 제가 띄워놓을 거예요.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걸리는데 그걸 앉아서 다 보시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같이 현장 좀 마무리 해주시면서 그 영상을 같이 보는 것으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상현 씨가 생전에 엄마 나왔어 이 말을 제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엄마 나왔어 하고 이렇게 사진 한번 찍는 걸로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엄마 나왔어.